మన మెయిన్ ఛానల్లో మ్యాక్డీ ఇండికేటర్ రిలేటెడ్గా 3 ఇయర్స్ బ్యాక్ ఒక వీడియో అప్లోడ్ చేశాను. ఈ వీడియోలో నేను మ్యాక్డీ ఇండికేటర్తో ట్రేడింగ్ ఎలా చేయాలి, పర్టికులర్లీ ఇంట్రాడే సిస్టమ్ ఒకటి మ్యాక్డీ ఇండికేటర్తో డెవలప్ చేసి హై ప్రాఫిటబుల్ ట్రేడ్స్ని ఎలా తీసుకోవచ్చు, మంచి రిస్క్ రివార్డ్ ఉండే ట్రేడ్స్ని ఎలా తీసుకోవచ్చని ఈ వీడియోలో ఎక్స్ప్లెయిన్ చేశాను. 본인이 직접 개발한 MACD 지표를 소개하는 이 남자는 인도 출신의 레번트입니다. 그는 기존 MACD 지표의 단점을 보완한 스케일 MACD 지표를 만들었고 이 지표를 활용해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인증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일 MACD는 기존 MACD의 제한 없이 움직이는 범위를 0에서 100 사이로 스케일링해 상대적인 위치와 강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지표입니다. 오늘은 레번트가 직접 만든 스케일 MACD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케일 MACD 지표는 기존 MACD 지표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우선 MACD가 어떤 지표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ACD는 1978년 미국의 투자 분석가 제럴드 아펠이 만든 지표입니다. MACD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의 약자로 이동평균, 수렴, 발산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이동평균선 수렴 발산 지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다이버전스는 차트와 지표가 반대로 움직여 추세의 전환을 예측하는 매매법으로서의 다이버전스가 아닌 두 이동평균선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제럴드 아펠은 추세 전환 구간을 빠르게 예측하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지표가 MACD 지표입니다. MACD는 선 2개와 막대 1개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ACD에 계산되는 EMA는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최근 가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산하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개의 선은 모두 60일로 그려진 이동평균선입니다. 노란 선은 단순 이동평균선, 파란색은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같은 60일 기준이지만 가격의 변동률이 클 때 두 선의 움직임의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 구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핑크색 원으로 표시한 구간을 보시면 파란색 EMA는 가격이 떨어진 만큼 빠르게 반응하며 하락하고 노란색 SMA는 전체 평균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반응이 늦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상승한 구간을 보겠습니다. 푸른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EMA는 가격 상승에 즉시 반응하며 위로 올라가고 SMA는 조금 늦게 뒤따라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EMA는 최근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MACD에서는 SMA 대신 EMA를 사용하며 추세 전환 시점을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MACD 계산에는 두 개의 지수 이동평균선이 사용됩니다. 빨간 선은 12일 EMA로 빠르게 반응하는 선입니다. 초록선은 26일 EMA로 느리게 반응하는 선입니다. MACD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로 현재 추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선인 빨간 선이 위에 있고 느린 선인 초록선이 아래에 있는 상태를 정배열이라 하며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느린 선인 초록선이 위에 있고 빠른 선인 빨간 선이 아래에 있는 상태를 역배열이라 하고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됩니다. 빠른 선이 아래에서 위로, 느린 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 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빠른 선이 위에서 아래로, 느린 선을 하향 돌파하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MACD는 빠르게 반응하는 12일 EMA에서 느리게 반응하는 26일 EMA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 값은 기준선인 0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두 선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면 MACD 값은 0에 가까워집니다. 빠른 선인 12일 EMA가 위에 있고 느린 선인 26 EMA가 아래에 있는 정배열 상태에서 두 선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MACD 값은 양수로 커지고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빠른 선이 아래에 있고 느린 선이 위에 있는 역배열 상태에서는 두 선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MACD 값은 음수로 작아지고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MACD는 두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현재 추세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그널선은 계산된 MACD 값을 9일 동안 평균 낸 선입니다. 시그널선은 MACD 값을 평균 낸 선으로 MACD보다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MACD 선이 먼저 움직이고 시그널선은 나중에 따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MACD가 시그널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면 골든크로스라고 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MACD가 시그널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MACD는 이동평균선 간의 차이를 이용해 계산되기 때문에 MACD와 시그널선의 크로스가 기존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히스토그램 지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표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MACD선과 시그널선의 차이를 막대 형태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기준선은 0선이며 막대는 이 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표시됩니다. MACD가 시그널선보다 위에 있는 정배열 상태에서 두 선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초록색 막대는 길어지고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MACD가 시그널선보다 아래에 있는 역배열 상태에서 두 선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빨간색 막대는 길어지고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막대의 길이는 두 선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간격이 넓어지면 막대는 길어지고 간격이 좁아지면 막대는 짧아집니다. 막대 색이 진해지면 추세가 강해지고 색이 옅어지면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히스토그램은 단순한 색상과 길이만으로 현재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강도 개념을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MACD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서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설정한 지표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모습 탭에 들어가서 제로 라인을 잘 보이도록 수정해 주겠습니다. 색상을 주황색으로 변경해 주고 불투명은 100으로 올려주고 두께는 세 번째 실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신 분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MACD와 시그널선이 크로스하는 지점은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됩니다. 크로스는 기준선인 0선을 중심으로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역추세로 진입하는 크로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선 아래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선 위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크로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선 위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선 아래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색상 길이 변화를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발생한 크로스 신호 이후 눌림목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잡는 매매법입니다. 동일 색상의 히스토그램이 3개 이상 유지되고 막대가 짧아지며 색상이 연해지는 구간에서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준선 위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초록색 히스토그램이 3개 이상 유지되고 막대가 짧아지면서 색상이 연해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구간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중에 눌림목으로 해석됩니다. 눌림 이후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아래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빨간색 히스토그램이 3개 이상 유지되고 막대가 짧아지면서 색상이 연해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구간은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중에 되돌림 반등으로 해석됩니다. 되돌림 반등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진입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과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급하게 움직이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가격과 지표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표가 일정 기간의 캔들을 기준으로 계산돼 가격 변화보다 늦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격과 지표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며 한국어로 직역하면 괴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추세의 반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면 상승 다이버전스로 보고 매수에 진입,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보고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MACD 지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이버전스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CD 선을 이용한 다이버전스,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 막대를 이용한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두 가지 다이버전스 동일한 구간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다른 구간에서 따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두 방식 모두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은 이전보다 저점을 낮추고 있지만 MACD와 히스토그램 막대는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MACD와 히스토그램의 막대는 이전보다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CD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계산된 지표로 값이 위아래로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고정돼 있지 않아 MACD와 시그널선의 크로스를 사용한 추세 전환 해석은 상대적으로 위쪽에서 나타난 크로스인지 아래쪽에서 나타난 크로스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지표 값이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게 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레번트가 만든 스케일 MACD 지표는 값을 0에서 100 범위 안에 움직이도록 수정해 지표의 상대적인 위치와 움직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 지표입니다. 기존 MACD 지표의 일정 기간 동안의 중심값과 분산을 기준으로 MACD, 시그널선, 히스토그램 값을 상대적인 값으로 환산해 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스케일링한 지표입니다. 지표 값을 억지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에 따라 반응하는 범위 조정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값은 이 안에서 움직이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MACD의 특징은 유지하면서 상대적인 위치와 강도를 시각적으로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입니다. 스케일 MACD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기존 MACD와 수식은 다르지만 외형은 비슷하며 스케일과 색상만 다릅니다. MACD선은 흰색, 시그널선은 주황색, 히스토그램 상승은 갈색, 히스토그램 하락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일반 MACD와 스케일 MACD를 구간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MACD는 크로스될 때 별도의 표시가 없어 골든 크로스는 초록색, 데드 크로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도록 지표를 수정했습니다. 스케일 MACD는 골든 크로스는 갈색, 데드 크로스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스케일 MACD는 크로스 이후 3개의 캔들이 같은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져야 표시되도록 필터 조건을 추가한 지표입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일반 MACD 지표는 상승 초입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 두 번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해 지표를 참고해 매매하면 짧게 수익을 실현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스케일 MACD 지표는 상승 초입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신호가 나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신호가 유지돼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길게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일반 MACD 지표는 하락 초입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만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 여러 번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 지표를 참고해 매매하면 오히려 여러 번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스케일 MACD 지표는 하락 초입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 신호가 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한 번의 골든크로스 신호를 제외하고는 데드크로스 신호가 추가적으로 나와 지표를 참고해 매매하면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MACD 지표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진입은 줄이고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어 초보자들도 지표를 참고해 손쉽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스케일 MACD 지표에는 추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케일 2평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풋 탭의 스케일 2평 그룹 탭에서 이동평균선의 종류, 길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갈색, 하락 추세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색상 전환은 배열이 전환된 이후 3개 이상의 캔들이 같은 방향으로 추세가 유지될 때 변경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트레이딩뷰는 2개 이상의 지표를 추가하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케일 MACD 지표는 MACD와 이동평균선이 하나의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 사용자분들도 별도의 결제 없이 2가지 지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MACD 지표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다이버전스, 스케일 2평의 추세 전환까지 모두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일 MACD 지표는 스케일 MACD와 스케일 2평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스케일 2평은 평소에는 꺼두고 스윙 매매 구간에서만 활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크로스하는 시점에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매수, 데드 크로스는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케일 MACD 지표는 크로스 이후 3개 이상의 캔들이 추세가 이어질 때 표시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MACD는 역배열 상태이고 히스토그램도 파란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기준선 아래에서 골든크로스 신호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MACD는 정배열 상태이고 히스토그램도 갈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데드크로스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MACD가 역배열 상태이고 히스토그램도 파란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골든크로스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MACD가 정배열 상태이고 히스토그램도 갈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데드크로스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손익비를 더 좋게 가져가는 스윙 매매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윙 매매는 스케일 2평을 켜고 진입과 익절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앞선 방식과 진입 조건은 동일합니다. 손익비는 기존처럼 1대2 구간으로 설정하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절반 익절, 나머지 물량은 스케일 2평에서 캔들이 이탈하는 시점에 익절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MACD는 역배열 상태이고 히스토그램도 파란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골든크로스 신호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 절반 익절합니다. 스케일 2평을 이탈하고 동시에 데드크로스가 확정된 캔들에서 나머지 물량을 전부 익절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MACD는 정배열 상태이고 히스토그램도 갈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데드크로스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 절반 익절합니다. 스케일 2평을 이탈하고 동시에 골든크로스가 확정된 캔들에서 나머지 물량을 전부 익절합니다.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진입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추세 반전을 예측하고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면 상승 다이버전스로 해석해 매수에 진입,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해석해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MACD는 역배열 상태이고 히스토그램도 파란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지만 MACD와 히스토그램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된 구간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춘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MACD는 역배열 상태이고 히스토그램도 파란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MACD와 히스토그램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된 구간으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춘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케일 MACD 지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봉크 일봉 차트이고 리얼타임입니다. 지표에 표시되는 골든크로스 신호에 맞게 진입하셨다면 225%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일봉 차트이고 리얼타임입니다. 지표에 표시되는 골든크로스 신호에 맞게 진입하셨다면 72%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스케일 MACD 지표는 기존 MACD 지표보다 정밀한 타점을 제공해 지표를 참고해 매매한다면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동일하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다이버전스, 스케일 2평의 추세 전환까지 모두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일 MACD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레번트의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스케일 MACD 지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스케일 MACD를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차트 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유받은 지표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